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기업 밸류업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이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면서 속빈 강정이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자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벌써부터 한국 증시가 워런 버핏이 경고한 카지노 디플레 함정에 걸린 게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향방과 관련해 월가에서 붐플레이션이 가능하느냐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증시 논쟁이 있고 예.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경기 논쟁에서 왜 경기 논쟁이냐 하면 주중에 1월 그 PCE 물가 예. 이게 이제 통화 정책의 잣대가 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4분기 성장률의 두 번째 발표되는 잠 정책가 동시에 발표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와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신조어죠. 붐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붐플레이션은 경기 호황을 얘기하는 사실 붐에 이것도 증시의 거품 얘기도 붐이 되겠죠. 예. 똑같이 이제 함축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 합친 그래서 붐플레이션이라는 얘기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붐의 경기가 호황이고 그다음 물가가 좀 물가도 이게 활력 지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 공존하면 증시는 신청지 국면을 가지 않게 되냐 하는 측면에서 이 붐플레이션 논쟁, 경기 논쟁이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붐플레이션이 지금 월가에서 관심이 되니까 여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익숙한 용어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이 많이 익숙한 용어가 디플레이션 용어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예. 그 디플레이션은 경기와 물가가 함께 떨어지는 현상이죠. 특히 성장률과 물가 수준이 CPI 물가 수준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국면을 보통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하는데요. 예. 요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붐플레이션은 높은 성장과 높은 물가가 공존하는 이런 경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공교롭게도 이게 저기 이제 시청자분이 붐플레이션에서도 주가가 계속해서 갈 때 고물가 부분이 좀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인플레 타겟팅을 2%에서 3%를 끌어올리면 저 고물가 부분이 이제 우려가 줄어들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상향 조절하는 간접적인 압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2%에서 3%면 지금 PCE 물가가 이번에 한 1.8 정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면 3%면 타겟팅 수준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락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기와 관련해서 붐플레이션의 신조가 나온 건 향후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고 또 지금 올해 연초서부터 열리는 전미경제학회에서 예. 계속해서 물가 잡기 어렵다. 우리가 라스트 마일 이렇게 부주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인플레 타겟팅을 좀 지금 수준에서 좀 높여달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어제였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업 밸류업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국 핵심이 빠진 무늬만 대책이라는 평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배경화면에 경륜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라 해서 사실 화면에 이렇게 그 경륜이 있는 예. 한국 자본시장에 가장 관련이 있는 깊은 사람을 지금 넣는데요.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사전 준비가 좀 현장에 경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로 배경화면에 어떤 건데요. 사실 어제 그런 요구와 달리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 오늘 그 방송을 위해서 새벽 3시에 전해지는 저희 집에 전해지는 경제신문들 쭉 한번 봤습니다. 평가가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 반쪽짜리다. 아까 홍앵커는 뭐라 그러셨죠? 속빈 강정이다 이런 평가들도 이런 표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 무늬만 이렇게 그 대책이다. 그리고 요란한 빈수레가 이제 요란하다. 예. 뭐 이런 쪽의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모두가 평가하는 대목을 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속빈 강정이냐, 무늬만 대책이냐, 빈수레가 요란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기대했던 핵심 사항이 전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대를 띄웠다
하면 기대를 띄웠다면 사실 그만큼 대책이 느리죠. 또 대통령이 좀 언급하신 사항이니까 실무진 차원에서는 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을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한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얘기했으면 거기에 실무진들은 좀 이렇게 좀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이런 쪽의 대책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고 통수권자가 얘기했는데 사실 기대가 국민들이 높고 투자자 높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무진이 놓이죠. 그렇죠. 실무진이 놓이죠. 근데 사실 핵심적인 사항은 대부분 다 빠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뭐 우리가 보면 대부분 가장 큰 게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게 자율성 이렇게 했다 하는 측면에서 다른 뭐 대책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거를 실효적인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측면이 이렇게 빠졌다는 측면이고 예. 두 번째는 상법 개정 문제에서 상속세 감면 내지는 폐지 이런 문제가 상법 개정인데 어렵습니다. 실무진 차원에서 어렵지만 그러나 상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협조를 하겠다 하는 이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뭐냐 여기 실무 책임들은 뭐가 될까 뭘 했을까 하는 측면에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이라든가 이거에 기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신망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어째 1차 세미나 할 때 무슨 연구원들 뭐 등장한 사람을 보면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보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띄어 맡기식으로 하거든요.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들이 좀 와서 이걸 좀 나중에 2차 시리즈, 3차 시리즈 한다면 그에 걸맞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얘기하는 사항들이 중첩적이고 뭐고 해가지고 핵심적 사항을 건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어제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나온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욱 개인 투자 입장이 실망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비판이 아니고 예. 2차, 3차에서 만든다니까 이걸 타산지서 삼아서 2차라든가 3차에는 진짜 좋은 내용을 담아야 된다 예. 하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야 무슨 뭐 총선 겨냥력이라든가 뭔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반드시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마저도 좀 좋은 대책을 다음에 내놓지 못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더더욱 커질 것 같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중요한 건 외국인 자금이죠. 외국인 자금. 어제 이 증시가 개장한 직후에 이 순식간에 빠져서 뭐 소든 스톱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네, 사실 지난 한 달간 우리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개인들 한번 7에서 8조 팔았죠. 연기금 1조 정도 팔았죠.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코스피가 10% 정도 이렇게 상승한 데는 외국인들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했다. 지금 우리 김채연 PD께서 외국인 향방에 대해서 이렇게 주체별로죠. 예. 이렇게 해서 어제죠, 어제. 그럼 이제 어제 한번 보면 9시 직후에 외국인 자본들이 한 1,000억 원 정도 빠졌습니다. 아마 그 주체별 보면 15분 만에 개장 15분 만에 10억 원 정도, 1,000억 원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 자본이 10조 원 정도 들어왔으니까 갑작스럽게 15분 만에 1,000억 원 정도 이탈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서든 스탑 우려가 이렇게 됐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이것이 순매입세로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지금 그 김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1,000억 정도가 순매수해서 그나마 한국의 증시를 받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기대한 건가 하는 측면이 시청자들에게 궁금할 거로 보는데요. 예. 외국인들이 저포 종목을 살 때 저포 종목을 맹신해서 사는 건 아니고 수출과 관련된 수익성과 성장성이 있어야 샀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자 환율의 매력이 1,330원 있는 상태에서 사실 그 저포주와 관련해서 수익성과 성장성 있는 수출 관련된 이런 저포주를 샀기 때문에 PBR. 저 PBR을 예. 샀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의 대책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는 저 PBR과 관련돼서는 왜 크게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서 흔들리지 않았느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정부의 저 PBR 대책 내지는 밸류업 대책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기대한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책 당국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자 외국인들은
내수 관련된 이런 저 PBR이 아니라 수출 관련된 저 PBR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전일 대비해서 지난 주말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 순매수에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정책 단계에서 어제 내온 대책에 대해서 기대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2차, 3차 할 때 또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실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또 무시할 수 있는 예. 이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부연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 트랩에 걸린 종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 나타냈었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관련된 저 PBR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많이 떨어졌어요. 예. 뭐 증권이든 뭐 생명이든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4, 5% 떨어졌는데요. 밸류 트랩에 걸린 것을 조심해라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다 내수 관련된 저 PBR 종목들이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내용은 그냥 가죽에서 밸류 트랩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자막에 비춰드렸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저 PBR 종목을 뒤늦게 사셨는데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개인들이 희생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조심스러울 우려를 했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는 오늘 그 일부 경제신문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너무 기대가 많았던 상태에서 사실 이번에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맹탕이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늦게 저 PBR 종목을 밸류 트랩에 걸렸던 종목들 사셨던 개인 투자가들이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이렇게 오늘 경제신문의 앞에 쭉 나오고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것을 꼭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증권사의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이렇게 기업 밸류 대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이다 보니까 일부 제가 그냥 이니셜로 표현하겠습니다. H증권사에서 저 PBR 종목을 수익성과 밸류가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저 PBR 종목, 그것이 보험이든 그것이 증권이든 그것이 은행이든 내수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쭉 해서 보고서를 내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전해졌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업종들이 밸류 트랩이 되니까 기업의 그 밸류업 대책에 실망이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손실이 되는 게 아니냐, 희생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증권사의 그 보고서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또 앞으로 권고 차원에서 항상 뭐든지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치도 지금 현존하는 가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잠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 PBR 따지는 것은 사실 가치로 따진다면 지금까지의 PBR이다. 그리고 앞으로 뭐 12개월 선행 뭐 PBR이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만약에 증권사의 페이퍼가 나왔으면 예. 이번에 밸류업 대책에 대해서 실망하더라도 개인들이 사실 그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었고 이렇게 저 PBR 정보를 멘션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굉장히 놀라시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증권사의 보고서에 대해서 권고 차원에서 비판이 아니라 권고 차원에서 한번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시를 살리기 위해 일본과 중국, 한국이 차례대로 밸류업 대책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인위적인 밸류업이 오히려 이 카지노 디플레 함정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런 경고들이 있어요. 네. 사실 우리 그 캐스터분께서는 지적을 안 하셨는지 지적하셨는지 제가 다 방송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아마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가장 발빠르게 하시기 때문에 24일 날 2월 2일 24일이죠. 예. 투자자들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증시가 그때 당시에 미국의 3대 지수가 가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치 투자의 달인이라 하는 뭐든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예. 이렇게 투자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워렌 버핏 이런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의 지금 신천지 국면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측면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상황에서 투자자한테 서한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1914년 1차 세계대전에 버블이 붕괴됐던 문제.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서한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예. 그 2001년 IT 버블 사태, 음. 그리고 2008년 금융위 사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 증시가 분기되기 직전에 버블 붕괴 직전에는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것은 밸류를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돈 먹기 해서 항상 거품이 마지막에 그게 칠할 때는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어떠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차익 실현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우리 돈으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676억 달러 정도 현금을 보여서 사상 최대로 많이 갖고 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일본 증시 사상 최고치, 한국도 주가가 좀 올라가, 인도도 올라가 하는 상태에서 가치 투자의 달인이라는 워렌 버핏이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궁금했던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서 보면 자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밸류업 대책을 했던 그것이 일본이든 그것이 중국이든 그리고 한국이든 자 밸류적인 측면에서 받치고 있을 것인가 예. 또 매크로 사이드에선 경기가 받치고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카지노 디플레 함정이란 뭐냐 하면 경제 여건이 주가 수준을 받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위적 밸류라는 것은 뭐냐면 인위적 밸류업 대책이라는 것은 기업의 밸류라든가 매크로 사이드 경제에서 그대로 있는데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밸류가 없는 상태 인위적으로 밸류를 제고시키다 하는 것은 그 기대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카지노 자본주의의 이런 쪽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빠질 때는 어제 것처럼 빠질 때는 예.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엔타이블 에스펙트 역자선 효과 때문에 경기가 더 처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카지노 디플레 함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냐. 일본과 한국과 중국 같은 이런 국가들이 다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지금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한국의 주가 모습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느냐 하는 그렇죠.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일본과 중국과 한국 사정을 한번 쭉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각국 경제 상황을 보면은 뭐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이런 경고음도 많고 이 증시와 경제가 상당히 다르게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어제 또다시 그 사상 최고치를 예. 기록해서 다우존스를 놓고 볼 때는 다우존스 지수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상승률도 일본이 높은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채연 PD께서 39,233인데요. 다우지수 오늘 한번 끝난 거를 김채연 PD께서 한번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39,233은 니케이고 오늘 39,069 해서 예. 다우존스 지수가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니케이 지수가 일본의 다우존스 지수를 올라간 것은 저도 국제금융시장에 30년 이렇게 종사합니다는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시청자분한테 팩트 체크해서 제가 근데 분명히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우지수도 예, 예. 최근에 계속 사상 최고치를 사상 최고치인데요. 갈아치웠으니까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그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자 주가만 놓고 볼 때는 이게 사상 최고치인데 예, 경기는 어떠냐 하는 측면인데요. 아까 기술적 침체다. 예, 분명히 기술적 침체죠. 음, 작년에 일본의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4분기가 마이너스 0.4. 예. 계속해서 2분기 정도 역성장한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에서 2분기 연속 성장률이 역성장에 빠질 때는 경기 침체를 보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경기는 안 좋은데 예, 자 그러면 개별 종목들은 어떠냐? 개별 종목에서 성장 가치 요인이 있겠죠. 근데 매크로 사이드의 경제 성장이라서 added value, summation added value거든요. 기업의 가치를 총합한 거, 부가치를 총합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총합한 경제 성장률은 2분기 연속 역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까? 그러다 보니까 자 1980년대 부동산 아주 거품이 심한 상태에서 그 1990년대에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30년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 증시적 거품이 붕괴될 때는 예, 경제가 더 디플레 상황이 더 빠지는 게 아니냐. 카지노 디플레.
함정에 빠지면 잃어버린 30년이 반짝했던 경제가 잃어버린 40년에 연장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본 내부에서는 만만치 않은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투자자한테는 지금 일본 증시도 맹신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쪽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양회까지 한 7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카지노 디플레 함정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3월 5일 미국의 슈퍼 화요일과 그다음에 중국의 그 양회대가 열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럼 양회대가 앞두고 증시 부양책 진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죠. 그렇죠. 1차 증시 부양책에 리창이 주도했던 증시 부양책, 미국식 대책 내지는 일본 베끼기 대책에 굉장히 불만해서 이런 대책이 나오더라고요. 전방위로 그다음에 전투적으로 증시 부양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가능한 수단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위기 문제는 어떠냐. 증시 부양 과정에서 부동산 위기는 더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 부동산 문제는 중국 경제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적 측면에서는 나사노 위기 그리고 경외자성 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도 지적했습니다는 2015, 2010년 증시를 부양하다가 결국 거꾸로져서 예. 중국 경제가 떨어졌던 이런 대규모 증시 부양책에 중국이 낙인 효과, 카지노 디플레 함정에 빠진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렇게 과거에 1990년대에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빌 클린턴과 했을 때 그때 바보야 뭐 문제는 뭐 바보야 경제. 뭐 경제야 예,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적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바보야 중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진핑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증시가 아니라 부동산 위기야.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본질은 뭔가? 우리 기업 대책에서 보면 본질은 뭔가? 본질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책에 대해서 본질 문제 심각하게 검토를 했으면 어제와 같은 대책이 나왔겠느냐. 예. 해외에서 카지노 디플레 함정에 빠지겠느냐 하는 이 측면의 우려가 나오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중국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점검했지만 사실상 우리도 카지노 디플레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카지노 자본주의 내지는 카지노 디플레 함정 예. 다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전부 거품과 관련돼 있는데요. 이번에 24일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달 24일에 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 예. 버핏이 우리도 이제 글로벌 그루들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 김천 PD께서 이 얘기를 좀 전해주셨습니다. 어젠가요? 버핏이 살만한 주식은 아름다운 가격에 사야 된다. 이번에 24일입니다. 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이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밸류 대책이 나온 이후에 개인 투자가들한테 버핏의 고연을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렌 버핏께서 미국 증시가 신천지 국민한데 살만한 주식을 아름다운 가격에 사야 된다. 이게 상당히 좀 다의적 개념을 돼 있지만 지금의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본질을 얘기하고 개인 투자가 된 입장에서는 어떠한 포지션을 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위적인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디플레 함정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빠질 함정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붐앤드 버스트 이론, 붐의 버스트 이론 그래서 보면 거품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붕괴되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문제지 붕괴되게 마련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처럼 사이코로지 이펙트라든가 네트워킹 이때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균형의 미학을 좀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경기에서 올라갈 때 증기가에서 보면 지금 올라갈 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상처럼 올라갈 때 올라가. 왜냐? 심리적 효과 때문에. 좋을 때는 팬덤이 형성하고 좋게 형성하고 나쁠 땐 밸류에 대해서 또 나쁘게 형성하니까 더 떨어지는. 그래서 올라갈 땐 테일러 시프트가처럼 쭉 올라가다가 나쁠 때는 한순간에 테일러 시프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는 떨어지는 이런 국면이 소위 프로 사이클리컬 어텐데요. 투자자 측면에서는 반대적인 입장을 해야 되는데 엔타이. 예. 그래서
주가가 아주 높을 때에는 근거라든가 가치를 생각해서 좀 차익을 실현해주고 낮을 때는 좀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하지 말고 체리피킹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워렌 버핏이 1617억의 사상 최고 금액의 미국 주가가 3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가지고 있을까? 항상 말씀드린 현금 보유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전략의 한 수단입니다. 포트폴리오 한 수단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요. 정책 단계에서도 이번을 그 타산 지석을 삼아서 앞으로는 좀 좋은 대책을 좀 나눠야 된다. 또 경륜이 많은 사람을 좀 참여시켜서 그래서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사 연구원들을 어제 세미나 이제 들어오지 말게 하고 정말로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좀 해서 이걸 좀 실효성 있는 수단을 좀 마련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핏의 교훈을 새겨서 균형의 미학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